메가미래가 성적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PDF 파일로 보니까 눈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중인 이선영입니다. 2023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아버지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시는, 지금으로 치면 마을 활동가셨어요. 그러니까 흙길이 마을 길을 좀 닦고 이웃의 지붕도 고쳐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마을 버스가 되시긴 하셨죠.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마을의 어른이었고 리더셨고 공동체의 중심축이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직을 이수한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마을학교라고 하는 꿈자락이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 진행했고요.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마을 활동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활동가는 행정과 주민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활동가 역할을 하면서 노후된 주거 환경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들, 그리고 부족한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점은행제 관련한 카페를 네이버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조언을 가정한 광고성 글이랑 내돈내산의 수강생들의 의견을 쭉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종합해 본 결과 나는 가격과 개강일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과목을 저는 패키지로 끊다 보니까 한 과목당 몇천 원 차이도 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거니까 하루빨리 일찍 개강하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싸다고 아무 곳이나 선택하지 말고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오랫동안 해온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가미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로 했었을 때 이벤트 할인도 해주고 최단기간으로 그 학사 일정도 짜주기 때문에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메가미래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학습 준비를 할 때 저는 예습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과목당 1차시 이제 15주가 있는 것 중에 1차시 한 주에 2차시나 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과목들은 듣다 보면은 저랑 참 잘 맞아가고 시간이 진짜 잘 가지만, 때로는 강사님의 스타일이나 내용에 따라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차근차근 메모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쪽지나 그냥 시험 때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 거에 이제 토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토론이나 과제는 주제가 이제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참고 문헌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환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곳에 참고 문헌 조금 더 하고 거기다 저의 의견을 붙여서 적어서 작성을 했는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그 과제의 내용이 조금 한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걸 적어야 될지에 대해서 난감할 수가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는 과제 주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많이 피력해서 적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일 거고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기본적으로 꼭 참여만 하면 주는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 학우들의 돈이죠. 네,
학우들의 도움으로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메가미래 같은 경우에는 안내나 공지를 그 단체톡이나 뭐 이렇게 톡이나 무슨 문자로 참 자세히 잘 알려줘요. 그러는데 어느 날 무슨 오픈 채팅방이 열렸다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 해갖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꽤 많은 학습자들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사 2급 초급 질문자방이라고 해서 여기서 메가미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이기도 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부터 정보까지 운영자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고, 공부하다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미리 경험하신 분들에게 여쭈어보면 그분들이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토론이나 과제를 준비하는 거,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 아니면 실습처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분들의 도움이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메가미래가 성적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런 건데, 지금이 제가 3학기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첫 학기 때는 그냥 교육원에서 짜준 일정대로 따라가기 바빴어요. 그냥 출석 잘 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그 유의사항을 꼼꼼히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지나고 2학기 때는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사이클이 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허둥거림은 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수 과목은 총 14과목인데 그거에 평균 평점은 4.5 정도고요. 제일 잘 맞은 거는 원점수는 100점짜리는 1도 없고요. 99점짜리 사회복지 실천론, 자원봉사론, 그다음에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교환과 자기 의견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네,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내에 정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좀 많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제 같은 경우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문헌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기가 되고요. 출석은 꼬박꼬박 챙기는 거 맞고요. 처음에 사회복지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것과 병행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토론이나 과제 주제가 공개가 되고 또 시험이 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성적이 내가 가락은 되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해지게 돼요. 그리고 막상 공부하는 건데 조금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이게 나중에 실무와 관계되는 거니까 그냥 넘기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직장이나 육아랑 지금 하는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할애를 분배를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이나 토론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나 유의사항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잘 챙기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받아야 되는 점수들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잘하는 일은 소통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메가미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한 단체 톡방에 들어간 그거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저랑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했거든요. 때론 저도 지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채널에 같이 합류했던 거, 그게 참 잘한 것 같고요. 조금 후회되는 거, 그거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라는 거 했으면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마을 활동가로 일하면서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생각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신 곳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실습장에 처음에 갔었을 때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도 있고 주방시설도 참 잘 갖춰줄 수 있고 학습실이나 지도실 해서 규모가 꽤 큰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었고요. 정말 낯선 실습생의 등장에도 아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거에 내가 실습을 진짜 잘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습 지도자님이 이제 실습 지도를 해주시는데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진솔하게 너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게 큰 도움이 받았고 교육적이나 지지적인 슈퍼비전 제시에도 참 도움을 크게 얻었어. 참 실습은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습 첫날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어떤 아이랑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의 거친 행동 때문에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4주 동안 아이들과 친해지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연유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명확하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잘 내놓고 승부욕에 있어서 놀이에 있어서는 되게 진지한 의견에 임하고 친화력도 좋아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 괜찮은 장점이 많은 아이였는데 제가 그냥 그날의 첫날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고 그 아이를 대했다면 그 아이의 그 장점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3학기니까 실습도 끝나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게 끝나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한테는 이론 실기 실습해서 50시간이면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구직활동도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최종 목표는 원래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당장은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취직 자리는 확보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민자치활동이랑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년 2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소리에 급 결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7월에는 4주간의 실습도 끝났고요. 실습을 갔다 오니까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이 현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사회복지를 스케치했다면 지금의 마음가짐은 좀 푸르게 채색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라서 제가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만 보면 졸기도 하고 이래서 안쓰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 용기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저의 모습에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지금 도전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